나무처럼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그 프로그램 매수와 기관과 개인이 쌍끌이를 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향후 주가 흐름이 낙관적이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삼성전자를 언제 어떤 식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을지 제 나름의 견해를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주가를 최근 흐름을 살펴보면요, 최고 고점을 62,800원을 찍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42,300원까지 하락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5,000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움직였고요. 굳이 그 하락률을 따지면 30%가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5.7%가 반등하면서 45,400원까지 올라왔고요. 시간 외에는 그 이상 올라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을 기준해 보면 그때 당시 주가가 36,85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라고 해봐야 지금 1년 4개월 전인데요. 그때를 기준하면 아직도 10,000원 정도의 여력은 좀 더 있어 보인다. 기술적으로 그냥 그래프 차트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은 거의 의미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들은 2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매도를 시작했고요. 중간에 2번에 걸쳐서 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매도였는데요. 보면 이제 매수할 때 보면 규모가 작은 77만 주, 300만 주 그렇게 2번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외에는 진짜 어마어마한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1000만 주 이상 매도한 적도 많고요. 어제 오늘도 계속 500만 주 이상씩 꾸준히 내다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구조상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침체기에서 어쩔 수 없이 뭔가 이렇게 비중을 줄여나가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비중을 줄이기에 제일 좋은 종목이 삼성전자이기도 해서, 삼성전자가 뭐 나쁘고 뭐 우리나라가 망할 것 같고 이걸 떠나서 비중의 어떤 그들만의 포트폴리오상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도 사실은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팔았나 하고 보니 2월 24일 이후에 외국인들은 약 6조를 매도했어요. 6조.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 한 12조에서 13조를 매도하면서 그 절반은 다 삼성전자에서 매도를 집중하고 있는 셈이고요. 그에 반해서 이번 달 5일부터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됐나요? 한 보름 됐나요? 보름 사이에 개인들은 4조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조는 이제 뭐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이 들락날락한 그런 효과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매수 사례를 보면 외국인은 줄기차게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은 매도도 했다가 매수도 했다가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고요. 개인은 줄기차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개인이 같이 좀 움직여주면 좀 덜 빠지거나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기관도 같이 팔면 이건 뭐 추풍낙엽처럼 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삼성전자는 언제 사야 하고 또 어떻게 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이게 그 코로나의 그 여파 때문에 이렇다는 거 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고요. 근데 단지 우리가 코로나만 봐야 하느냐, 좀 다르게 볼 부분은 없냐. 코로나가 전체 비중의 뭐 거의 뭐 80~90%를 차지하는 건 맞는데,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은 과연 어떤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이거든요. 1분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의 그 신문 기사를 보면 생각보다 양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기사들을 찾아보면 삼성전자 어디 공장이 뭐 셧다운 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 매출이 줄어드는 건 맞기 때문에요. 1분기와 2분기의 실적도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코로나만 무조건 살아난다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어찌 됐든 간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하는 걸 확실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뭐 개인이 산다고 해도 외국인을 당해낼 재간은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개인과 기관이 양쪽이 뭐 쌍끌이로 이끈다 이런 정도의 파괴력이 아닌 다음에는 외국인의 매도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외국인이 뭐 한 번 사면 따라 사야 되나?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외국인이 뭐 지속적인 어떤 그 상승 모멘텀에 있어서 지속적인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 그걸 확인하고 사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건들을 그럼 다 따지고 나면 도대체 언제 사냐? 그건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늦어지고 나면 꼭 오를 만큼 올랐고 그때 가격 메리트가 없더라 이런 말씀도 하시죠.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최근에 뭐 원래 주식의 기본 기법이기도 하나 최근에 더 대두되는 거는 분할 매수를 해야 한다. 분할 매수를.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다면 200만 원씩 5번에 나눠서 사던가 또는 10번씩 나눠서 사던가.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5% 정도 빠지는 날은 분할 매수에 가입한다. 이 원칙이 하나 있고요. 또는 그냥 삼성전자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 주가가 3% 이상 하락할 때는 분할 매수에 개입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상황이 뭐 별로 크게 다르진 않으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분할 매수하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예전에 주식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예전도 아니죠. 최근 기준 해보면 신라젠이 15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한 5만 원쯤 왔을 때 이제 크게 한번 또 크게 그 거래량이 늘었었는데요. 15만에서 5만이니까 3분의 1 턴을 하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시 이게 지금 10,000원 밑으로 오면서 이게 주식이 바닥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칼날이 어디까지 꽂힐지. 그거는 순전히 이제 개인 판단의 몫인데요. 이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개인 혼자의 어떤 정보력과 데이터만 가지고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수를 하고 그런 몇 가지 그 선결 조건들이라도 확인한 후에 매수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증권사에서 근무할 때요. 2001년 그 9.11 테러가 터졌을 때 삼성전자가 막 이제 하한가에 돌입을 했었어요. 돌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기억이 선명한 게 하한가는 하한가인데 하한가에 매물이 쌓여 있는 게 아니라 하한가에 매수를 받쳐놓은 엄청난 세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외국인이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으나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 홍콩사마이뱅크 같고요. 걔들이 헤지펀드가 들어오면서 하한가 물량을 대부분 다 받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뭐 더 출렁대긴 했지만 그 당시 삼성전자 주가가 13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50분의 1로 액면분할을 한 거니까요. 지금으로 굳이 따지자면 2,200원이었던 셈이에요. 근데 결국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빠졌다고 해도 45,000원이니까 진짜 엄청난 상승폭이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삼성은 절대 죽지 않는다. 뭐 삼성 불패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개인들도 엄청나게 달려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긍정적인 측면을 굳이 얘기해 보자면 우리가 뭐 주식을 할 때는 너무 절망적이면 사실 사지 못하고요. 수시로 팔기만 해야 되는 거고요. 희망적인 부분을 본다면 그 빌 게이츠는 오늘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짧게는 6주, 길게는 10주 정도의 진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6주에서 10주가 지나고 나면 코로나는 진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 약이 개발이 됐든 뭐가 됐든 확산을 막든 어떤 형태로든 6주에서 10주를 버티면 된다.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6주에서 10주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죠. 6주에서 10주 동안 내가 잘 판단을 하면 주식으로 뭐 전업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일반인들, 저처럼 일반인들은 어떤 뭐 소액으로 아니면 이제 부분적인 금액을 가지고 은행이자보다는 훨씬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보면 이 6주에서 10주, 그리고 6주에서 10주가 내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또 희망적인 얘기를 말씀드려보면
골드만삭스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레포트를 냈는데요. 그 레포트 중에 제 눈에 쏙 박힌 거는 증시 상황은 연말이면 올 초에 좋았던 상황으로 회귀될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만 연말을 기준해 보면 나쁘지 않다. 뭐 손해는 보지 않을 것 같다. 이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의 무서운 내용도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50% 감염이 될 것이다. 1억 5천만이 감염될 것이다. 이런 무서운 얘기도 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에는 증시는 회복된다. 뭐 이 얘기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굳이 긍정적인 거라고 말씀드린 부분들은 빌 게이츠와 골드만삭스의 향후 그 예측이 맞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결국 그 주식을 산다는 것,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도 많이 하고 하루 만에도 뭐 엄청난 수익을 내기도 하고 뭐 굉장히 그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 길게 세월을 보면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은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묘목을 심는 마음으로 하는 게 좋다. 묘목을 심어놓고 당장 좀 있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 아주 묵직하고 바르게 자란 성장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런 우량주를 산다는 것, 특히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이런 묘목을 산다는 기분으로 조금 길게 내다보고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 외에 다른 주식을 손대시는 분들은 낙폭이 정말 과다하다고 해서 함부로 손대시면 안 되고요. 제가 그냥 굳이 이 팁이라면 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될까 하고 말씀드려보면, 첫째는 어떤 회사를 사든 내가 이제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이잖아요. 차트 보시면 안 되고 기술적 분석 다 필요 없고 그 기업의 동반자가 돼야 된다. 기업과 함께 간다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랬을 때 사실 답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누군가가 준다고 하고 또는 성장 가능성 또 다른 회사를 누군가가 준다고 했을 때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이냐, 이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각 업계에서 1등하는 주식을 사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게 2등이 왠지 싸 보이고 3등은 더 싸 보이고 이런 이유들이 결국은 다 고만고만한 주가로 다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그 집에 아내분들이 혹은 요즘은 남자분들도 많이 쓰시니까 최근의 흐름의 변화 중에 가계부를 잘 살펴보시면요, 주식을 뭘 사야 할지에 대한 답도 사실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하나투어가 그 낙폭이 심한데요. 요즘 다 여행을 못 가니까 낙폭이 심한 게 너무 당연한 거기도 하죠. 그럼 가계부에서는 여행비라는 항목이 빠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행비라는 항목이 빠지고 우리 집은 도대체 뭐가 가계부에 등장하기 시작했나, 그 분야의 회사들은 무엇이 있나, 주식은 무엇이 있나, 이것도 잘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액면 분할 분할 매수 잘 하셔서 부디 많은 수익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